하반기 투자 전략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 녹화를 합니다. 원래 좀 6월 말에 녹화를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뭐 다른 것 때문에 좀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좀 늦게 7월 달에 지금 7월 14일 기준으로 15일이네요. 15일 기준으로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해서 최대한 빨리 올릴 예정이고 3편 정도 생각을 하는데 3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좀 15분을 짧게 끊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짧게 끊어서 올릴 예정이라서 좀 보기 편하게 쉽게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작년에 주식 처음 시작하신 분들 상대로 첫 번째로 가장 바이코를 외쳤던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6월쯤, 6월 중순에 추천을 했었거든요. 요맘때쯤. 요때쯤이거든요. 근데 추천을 그분들한테 드리고 나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6만원 하던 게 18만원까지 가고, 에프카 이슈로 28만 9천원까지 찍었으니까. 그리고 이후에는 주가가 조금 횡보를 하죠. 하락하면서 조금씩 박스권을 이렇게 V자로 해가면서 형성해가면서 가고 있고, 기아도 그때 당시 추천을 했었어요. 기아도 이날 6월 달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6만원까지 뛰고 현대차 못 살 거면은 기아차라도 사라라고 해서 10만원까지 가고 이후에 역시 박스권을 형성하는 모습이죠. 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제가 잘 맞춘다,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왜 이 시장을 눈여겨보는지 그 타당한 논리와 근거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저는 항상 추천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보통은 종목 추천을 할 때 기본 베이스가 안 빠지거나 또 좀 잘 지지를 해서 무너지지 않고 천천히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들을 저는 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큰 틀에선 장기 투자와 많이 맞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항상 합리적이고 또 이 부분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들을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당시 추천했던 거는 내년 상반기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경영진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움직이면서 정의선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넘어가면서 좀 현대차 그룹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거는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로 제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튀었었거든요. 물론 추천한 제가 사지도 못했었지만 다른 걸 사다 보니까 사지 못했는데 이거 샀으면은 길게 가져갔으면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이런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제 올 하반기에도 똑같이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한 건데 지금 잠시만요. 이 오른쪽에 좀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최근에 추가한 종목들이고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올해 그러니까 6월 제가 17일 날 한 6월 달 초에 정리를 해서 6월 17일 날 딱 완성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했었던 거고 이 종목들을 이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가면서 차트라와 또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여러 편 나눠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첫 번째 시간에는 엔터와 그 다음에 컨텐츠 제작 쪽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배터리 쪽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최근에 배터리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하이브,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LNF, 스튜디오 드래곤, 또 여긴 없네요. 기존에 제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제외하고 들고 있는 종목들이 여기서 없죠. 하이브는 블록딜 나왔을 때 제가 수익을 일부 챙기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재매입을 해서도 여전히 수익을 소량이긴 해요. 추가로 더 추가 매수할 생각이라서 조정을 좀 더 받고 살지 아니면 오르려고 할 때 그 흐름에 맞춰서 살지는 지금 고민 중이어서 자금이 어쨌든 확보가 되면은 추가 매입할 게 하이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하이브, SKI 테크놀로지, LNF 총 4개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하면은 여기서 하이브, 에코프로비엠, SKI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LNF는 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될 거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전히 손해납니다. 매입 단가가 103,500원이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좀 하반기에 왜 샀는지 이유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할 거니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종목들 그 종목들이 왜 그렇게 정리를 해놨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종목들 일단 엔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엔터에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제가 이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하이브 YG SM JYP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요맘때쯤에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구간대 아마 사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올리고 이제 블럭딜이 나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 코로나 4차 유행이라든지 블럭딜 이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이때 손절해서 수익을 챙겨 나갔고 지금 이 타이밍에 다시 재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요맘때쯤에 추가 재매입을 할 생각이고 하이브를 좀 좋게 보는 이유랑 엔터 3사 하이브를 제외한 엔터 3사를 좋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일부는 오프라인 콘서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 수요가 보급률이 높아지니까 접종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일부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의 기대감, 그러니까 기존의 하이브나 이 엔터 3사 같은 경우는 보통 콘서트에 대한 비중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매출이 상당히 그 부분에 몰려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타카홀딩스 인수한 하이브의 그 이타카홀딩스에 있는 저스틴 비버 같은 경우는 19년도 기준으로 월드 투어 했을 당시에 콘서트 수익이 9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시장이나 커진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컨택에 대한 기대감이 큰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엔터 지금 4사는 다 똑같습니다. 음원 판매랑 그 다음에 콘서트, 그 다음에 굿즈 이런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콘서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통한 콘서트랑 그 다음에 음원 판매 또 굿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여기에 최근에 위버스로 입점해서 수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는 하이브가 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올해 분기 실적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작년 분기 대비하면은 굉장히 높죠.
분기별로 나눴을 때 올 2분기랑 작년 1분기 비하면 더 올랐습니다. 매출도 올랐고 2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매출이 더 올랐죠, 하이브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더 좋게 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PER이 굉장히 높다는 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EPS가 더 올라주던가 아니면 그거에 해당되는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줘야 되는데 뭐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타코홀딩스 올 상반기에 인수합병이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유증하고 여기다가 BTS라든지 아래 단 아이돌 그룹인 세븐틴이나 이런 라인업들이 다 좋고 앨범 판매량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라도 해소를 하고 또 여기 굿즈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성장성이 좋고 기존의 엔터 4사는 무형자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산을 통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거둬들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YG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좀 논란을 해소하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제가 6월달에 추천했으니까 이때쯤에 샀으면은 주가가 더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지드래곤도 음반 작업을 하고 있고 12월에 블랙핑크 컴백하고 또 요번 달에 리사 솔로 싱글 앨범 나오니까 이런 부분과 또 위버스와 협약을 해서 블랙핑크도 입점할 예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이고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1분기 그래서 S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놓고 보면은 이게 하이브만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좀 저평가를 받았던 SM이나 JYP나 YG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1분기 매출도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실적도 서프라이즈했고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3분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4사 JYP도 마찬가지고 4사 엔터테인먼트는 어쨌든 무형자산을 잘 지키는 것과 동시에 내년 상반기에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저는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콘서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스틴 비버가 해외 투어만 해도 월드 투어만 해도 900억 정도의 이익을 올리니까 그렇다면은 못하고 있었던 오프라인 콘서트가 개화만 하면은 이전에 언택의 수요가 과하게 몰렸던 거를 이제는 이 오프라인 쪽 컨택 쪽으로 과하게 몰릴 거다. 그거는 결국에는 조건은 백신이 얼마만큼 접종률이 높아지느냐 이 차이가 실적을 더 끌어올릴 수 있고 여기 기대감의 모멘텀도 충분히 부여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제작 쪽인데 이 부분은 좀 이 OTT 서비스 쪽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종목에서 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CJ ENM, 넥스터, 스튜디오 드래곤, 뉴, A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거는 넷플릭스가 굉장히 국내 비중이 높습니다. 국내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뭐 티빙 이 아래 있는 것들은 좀 제외를 할게요. 뭐 그나마 뭐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 TV가 있으니까 카카오 TV랑 KT의 올레 TV, KT도 지니뮤직을 통해서 합병을 하고 컨텐츠 투자에 돈을 많이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고 올 하반기에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이 되면은 아마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또 LG U 플러스도 할 거고 웨이브인 SK가 보유하고 있는 웨이브도 있기 때문에 OTT 서비스가 상당히 넓어질 거고 또 애플 TV도 하니까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두 달 전에 애플 TV에 30분짜리로 시즌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컨텐츠 제작을 들어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래서 CJ ENM이 지금 현재 티빙을 하고 있고 티빙도 티빙 오리지널로 뭐 신서유기 스프링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CJ ENM 같은 경우는 뭐 디즈니 플러스나 웨이브 같은 경우는 지상파 3사와 손을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상파 컨텐츠 중심이 좀 강하고 여기에 컨텐츠를 오리지널 제작을 해줘야 되겠죠. 그 부분이 없으면은 조금 이 다른 제작사들과는 좀 비교가 돼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염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이따 2차 배터리 소재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많아질수록 OTT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좋은 점은 그러면 컨텐츠 제작하는 중소형주나 대형 같은 경우 이제 J 컨텐츠나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표적일 거고 이런 회사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무형자산 컨텐츠를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거죠. 지금 뭐 HBO라든지 넷플릭스, 그다음에 FTV, 웨이브, 올레TV라든지 AGU 플러스 TV라든지 또 티빙은 뭐 어쨌든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으니까는 거기다 납품을 할 거고 넷플릭스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 파트너가 다변할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사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거고 CJ ENM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채널들이 워낙 많잖아요. OCN이랑 그다음에 TVN, 엠넷 여러 개의 채널을 갖고 있는 방송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잘 활용한 것과 또 자사의 스튜디오 드래곤과 그 아랫단에 있는 A스토리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디즈니 플러스 쪽이랑 협업을 해서 컨텐츠 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뉴도 역시 좋고요. 덱스터 같은 경우는 특수효과 장비가 상당히 기반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뉴도 조금 올랐죠, 주가가 좀 쉬었죠. 그래서 뉴도 괜찮은 회사이고 여기는 뭐 부산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A스토리도 마찬가지로 그 김은희 작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CG 쪽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스토리도 최근에 좀 눌려 있다가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런 게 왜 기대를 하냐면은 OTT 서비스 플랫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그러면은 무형자산 IP 쪽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몸값이 높아지는 회사는 컨텐츠 제작하는 J 컨텐츠 스튜디오 드래곤 이 탑2와 이 아랫단인 뭐 키이스트나 A스토리, 그다음에 펜앤텍, 뮤직 스튜디오, 뉴, 쇼박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뭐 덱스터, 캐리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좀 더 수혜를 받겠죠. 왜냐면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 우리가 돈을 더 줄게. 우리한테 팔아라. 우리랑 같이 제작을 하자라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러면은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익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덱스터, 뉴 A스토리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2차 배터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코프로비엔, SK이노베이션, SKI 테크놀로지, LNF, SKC 그리고 추가로 된 게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 소재 쪽이 좋다는 거죠. 왜냐면은 3월에 배터리 데이로 파워데이 폭스바겐 파워데이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요맘때쯤 지금 LG화학이고 삼성 SDI도 3월에 요맘때쯤에 빠졌죠. 파워데이로 요맘때쯤에 빠졌고 SK이노베이션도 역시 파워데이로 인해서 폭스바겐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죠. 물론 여기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두 양사 간의 법정 소송으로 인해서 합의가 안 될 거라는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더 많이 빠졌던 거고 뭐 CAT 그리고 노스볼트 또는 이제 이 배터리 3사 그리고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이랑 폭스바겐이 내재화하겠다고 하는 얘기와 합작사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은 뭐 LG화학도 LG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뭐 각각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으로 해서 설립을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소재 쪽이 더 부각이 되겠죠. 그러면 업체 중에서도 양극재 회사인 에코프로비엠이 상당히 저는 높게 보고 있었던 거고,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튀었죠. 6월 17일 정도면 이때쯤이었는데 6월 달이니까 이맘때쯤. 이맘때쯤에 사셨던 분들은 주가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LNF도 저는 9만 원대 요맘때쯤에 샀었거든요. 이후에 주가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주가 얼마 전에 튀었었고, 양극재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한번 빠졌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이런 게 있어요. SK이노베이션 할 바에는 차라리 LG에너지솔루션 IPO라니까 그걸 하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박스권을 가니까 저는 SK이노베이션은 추천을 안 드립니다. 좋다고 보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회사지만 그렇다 이걸 살 바에 다른 걸 대안으로 산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 하반기 IPO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2차전지 소재 쪽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근래 최근에 추가를 했었는데 주가가 좀 많이 튀었죠. 그래서 이 튄 거 말고 또 좋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소재 업체 중에서도 여러 좋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있을 거라고 보고, SKC도 6월 달에 제가 이 구간이죠. 요 구간인데 이때쯤에 샀으면 주가는 계속 올랐으니까 상당히 좋은 시세를 났을 텐데, 뭐 제가 이거를 너무 늦게 찍어서 배터리 완성 쪽 셀 쪽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캐펙스 증설과 또 요구하는 니즈가 크다 보니까 이게 전고체까지 생각을 한다고 놓고 얘기를 하면은 양극재는 꾸준히 계속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극재는 무조건 필수적인 부분이 강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양극재는 계속 좋아질 거라는, 또 캐펙스가 증가를 하는 거는 그만큼 완성 셀 업체 쪽에서 더 많은 물량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한다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2차 전지 좋다고 말씀드리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SKI 테크놀로지 3사는 제가 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거, 하이브는 최근에 다시 재매입을 했습니다. 매도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재매입을 해서 소량을 일단 사고 추후에 더 살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엔터 쪽은 스튜디오 드래곤 좀 손해를 나고 있긴 한데, 스튜디오 드래곤 추후에 OTT 서비스 경쟁이 더 심화가 된다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엔터 3사,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쪽하고 그다음에 드라마, 영화 컨텐츠 제작하는 업체들, 덱스터도 그랬고 뉴 A스토리, CJ ENM, 그다음에 배터리 업체, 소재 쪽으로 저는 설명을 드렸는데, 두 번째 편에서는 이제 다른 쪽으로 또 제가 이런 시나리오 기반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포함을 해서 그런 업종과 그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들, 추천이라기보다 이런 기업을 봐라, 눈여겨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전략과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전적으로 투자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러한 거를 참고로 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사항은 오직 전적으로 본인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잘 찾아보시고 보시면은 아마 좋은 수익을 내년에 상반기에 거두지 않을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현대기아차가 대표적인 예로 실제로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 기업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엔터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컨텐츠 제작, 그 다음에 2차 소재 전기 배터리 쪽 그 설명을 드렸고, 여기 또 좋아질 것 같다 싶으면은
찾아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힌트는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양극재 쪽, 그 다음에 필수 소재, 뭐 분리막도 있겠죠. SKI 테크놀로지처럼 분리막이라든지 뭐 동박, 전지 이런 부분들. 동박 같은 경우는 뭐 첨보, 또 SKC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보자는 거죠. 또 엔터 같은 경우는 내년 오프라인 됐을 경우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그 다음에 OTT 서비스 컨텐츠 제작 쪽은 경쟁이 심화가 될수록 제작 업체들이 더 좋다, 몸값이 높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키워드를 잘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면은 아마 좋은 회사들이, 제가 추천한 거 말고도 더 좋은 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키워드로 접근을 해서 찾아보시고 부합하면은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1편으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2편으로 업종과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